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화요일 오늘의 신문 대창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슬입니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반대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부가 11일 북한의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 개최를 전격 제의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14일부터 18일까지의 방한 기간에 6일째 통일부 장관을 만납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럼블피쉬의 노래입니다. 그대 내게 다시. 그대 내게 다시 돌아오려 하나요? 내가 그댈 사랑하는지 알 수 없어 헤매이나요? 맨 처음 그대와 같을 순 없겠지만 겨울이 누가 봄이 되듯이 내게 그냥 오면 돼요. 헤어졌던 순간은 긴 밤이라 생각해. 그대 향한 내 마음 이렇게도 서성이는데 왜 망설이고 있나요? 뒤돌아보지 말아요. 우리 헤어졌던 날보다 만날 날이 더욱 서로 많은데 그대 내게 다시 돌아오려 하나요?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내게 그냥 오면 돼요. 맨 처음 그대와 같을 순 없겠지만 겨울이 누가 봄이 되듯이 내게 그냥 오면 돼요. 헤어졌던 순간은 긴 밤이라 생각해. 그대 향한 내 마음 이렇게도 서성이는데 왜 망설이고 있나요? 뒤돌아보지 말아요. 우리 헤어졌던 날보다 만날 날이 더욱 서로 많은데 그대 내게 다시 돌아오려 하나요?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내게 그냥 오면 돼요. 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반대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11일 오후 지난번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으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박 원내대표는 이런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다시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새정치연합은 의원총회를 열어 나흘 전 여야 원내대표의 특별법 처리 합의를 추인할 것인지를 놓고 4시간 가까이 토론을 벌였다. 의총에서 여러 의원들은 박 원내대표가 세월호 유족들의 동의 없이 특별법을 합의한 데 대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지금 합의안으로는 진상을 규명하기에 미흡하다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발언한 의원 30여 명 중 서너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재협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이 특별법 재협상을 결의함에 따라 애초 예정됐던 13일 세월호 특별법 본회의 처리는 어렵게 됐다. 의원들의 재협상 요구에 의해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재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지만 새누리당은 합의 파기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재협상에 부정적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여야 합의사항은 서로 양보하여 대타협을 이루고 발표했던 사안이라며 재협상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차 또 재협상을 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 증인 협상 역시 결렬돼 18일에서 21일로 예정됐던 청문회도 불투명해졌다. 야당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의 증인 채택을 요구한 반면 여당은 참여정부 시절 세무그룹에 대한 부채 탕감의 책임을 묻기 위해 문재인 의원의 출석을 주장하고 있다.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내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핵심 공소 사실인 내란 음모에 대해 1심과 2심이 다른 결론을 내놓음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 9부는 11일 혁명 조직을 구성해 내란 목적의 폭동을 모의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홍렬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6명에 대해서도 원심보다 낮은 징역 2년에서 5년과 같은 기간의 자격정지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란 행위의 시기, 수단, 실행 행위에 대한 역할 분담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실제로 실행에 합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2일 서울 합정동 모임에서 이 의원 등 피고인들은 총기 및 사제폭탄 제조법, 무기고 탈취 방안 등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주요 기관시설의 파괴 등 구체적 준비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발언한 뒤 인터넷 사이트 보면 사제폭탄 사이트가 있고 총도 사이트가 굉장히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1심은 이를 내란 음모로 판단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혁명 조직의 실체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제보자의 진술은 믿을만하지만 자신이 직접 경험한 활동을 제외한 조직체계, 구성원 등에 대한 진술은 추측에 가깝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 의원을 정점으로 한 조직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입증 부족으로 내란 음모 혐의가 무죄가 된 것일 뿐 결코 피고인들의 행위에 아무 잘못이 없어 무죄가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한반도 내 전쟁 발발 시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자 등 이 의원 발언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항소심 판결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통진당 위원정당 해산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강령과 혁명 조직 등을 통해 내란을 음모할 활동을 감안하면 통진당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이라며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정부가 11일 북한의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 개최를 전격 제의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정부는 또 북한 모자 보건 지원 사업에 1,33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아 잇따라 대북 유화 제스처를 취한 것은 이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이 본격 가동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9시 10분쯤 김규현 수석대표 명의로 북한에 통지문을 보내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 개최를 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회담 준비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회담 일자를 8월 19일로 제시했으며 장소는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을 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위급 접촉의 의제는 범위를 제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추석 계획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비롯한 쌍방의 관심사항을 논의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 원할 경우 오이사 조치나 금강산 관광 문제는 물론 북한의 인천 아시안게임 참여와 관련된 논의도 의지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북한이 접촉에 응할 경우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도 적극 설명하겠다는 방침이다. 6일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제의는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해 남북 간에 당면한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협의해 나가자는 취지로 하면서 접촉이 성사되면 드레스덴 선언이나 통일준비위 발족과 관련해 북측에 소상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광복절과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북한의 참석이 확실시되는 아시안게임 등에 앞서 북한에 전격 제안을 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일정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이날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도 밝혔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통일부는 세계식량기획과 세계보건기구에 북한 모자 보건 사업에 각각 700만 달러, 630만 달러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제안에서 밝힌 모자 패키지 지원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8월과 10월 UN 아동기금과 WHO에 북한 영유아 지원 사업에 각각 604만 달러, 630만 달러의 지원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북측은 정부의 제안에 즉각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북한은 드레스덴 제안에 대해서 흡수 통일 논리이자 황당무계한 궤변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한국일보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14일부터 18일까지의 방한 기간에 6일째 통일부 장관을 만납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교황이 14일 청와대를 예방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 류 장관이 배석하기로 한 것이다. 교황 정측이 한국의 통일부 장관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류 장관이 배석하는 형식이지만 교황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정책을 총괄하는 류 장관에게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공식적으로는 무교지만 1965년 가톨릭 재단인 성심여중 시절 영세를 받아 율리아나라는 세례명을 갖고 있다. 류 관장은 특정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이다. 청와대는 교황의 방문과 박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를 연계해 통합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드레스덴 제안 등 한반도 평화 정착을 뒷받침하는 제안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황은 사흘 뒤 18일에 서울 명동성당에서 집전하는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황은 즉위 후 1년 반 동안 지속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왔다. 즉위 직후인 지난해 3월 부활 대축일 미사에서 아시아에 평화가 있기를, 특히 한반도에서 평화가 회복되고 새로운 화해 정신이 자라나길 빈다고 기원했다. 올해 초 신년 연설에서는 한반도에 화해 선물을 달라고 주님께 간청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윤종신 제1의 배신 노래 듣겠습니다. 팥빙수.
빙수기 얼음 넣고 밑에는 예쁜 그릇 얼음이 갈린다 갈린다 얼음에 퍼던지고 모르츠 칵테일에 제리로 장식해 장식해 팥빙수 팥빙수 난 좋아 열나 좋아야 팥빙수 팥빙수 여름엔 이게 왔다야 빙수야 팥빙수야 사랑해 사랑해 빙수야 팥빙수야 녹지마 녹지마 야 빙수야 팥빙수야 사랑해 사랑해 빙수야 팥빙수야 녹지마 녹지마 빙수야 왜? 내 친구 팥빙수야 안녕. 안녕 빙수 오랜만이다 너 얘는 한 달에 더 쿨하냐 속살이 하얗구나 야 빙수야 빙수야 사랑해 사랑해 빙수야 빙수야 녹지마 녹지마 빙수야 빙수야 사랑해 사랑해 빙수야 녹지마 녹지마 야 빙수야 사랑해 사랑해 빙수야 녹지마 녹지마 네, 다음은 정치명 기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면서 정치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정치인들이 잘 살라고 있는 게 아닌데 지금 과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자문해봐야 할 때라고 정치권을 비판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박 대통령이 여야가 추가 협상을 하는 도중 입법 지침을 제시하면서 세월호 전국의 강제 종료를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것을 전부 정부 탓으로 돌릴 것인가 정치권 전체가 책임질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세월호 특별법과 소위 유병헌법과 부정부패 척결의 기본이 되고 본격적인 시작이 되는 김영란법이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패가 결국은 인명까지도 앗아가는 상황 속에서 자꾸 부패가 어떻다 저렇다를 탓하기에 앞서 이런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했다. 세월호 특별법안의 조기 처리를 강조하는 것으로 여당에는 여야 추가 협상에서 양보 불가 지침을, 야당에는 특별법안의 13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또 서비스 산업발전 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 10여 건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국회에 계류된 투자 활성화, 부동산 정상화, 민생 안정 법안이 통과돼야 경제 활성화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가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한민국은 또한 정치권은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세월호 특별법에도 경제활성화법만큼 대통령의 지극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이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합의가 11일 사실상 깨지면서 지난 4일 비대위원장에 추대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리더십도 일주일 만에 실현을 맞게 됐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우선 새누리당과의 신뢰가 깨졌다. 박 위원장은 원내대표로서 여당과 주요 문제를 협상하는 것이 주 임무다. 그러나 이번 재협상으로 협상 상대방에게 앞으로 나를 믿어달라고 하기 힘들어졌다. 당 내부 입지도 흔들릴 판이다.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면서 박영선의 시대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지만
당 관계자들은 이날 이번 재합의 일로 의원들은 박영선도 별것 아니더라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본적인 정무 감각에 대해서도 당 안팎의 회의적인 시각이 늘게 됐다. 당직자 출신 야권 관계자는 합의가 발표됐을 때 이 정도 반발은 누구나 예상했다면서 그걸 모르고 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 했다가 물러선 것이라면 소신 전략 부족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재협상이 되더라도 논리면에서 여당에 밀리게 됐다. 그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그간 성공한 특검이 무엇이 있느냐며 내곡동 사저특검도 오히려 민주당이 주장한 사람이 특검에 임명되면서 면죄부를 준 역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진상규명과 관련해 특검 추천권보다 진상조사의 구성 비율이 더 중요하다고도 해왔다. 또 유족들과 만났을 때 진상조사위를 꾸려서 수사, 기소, 판결을 다 해달라는 건데 한꺼번에 어떻게 다 얻을 수 있느냐고 했다.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해놓고 이제부터 여당과 만나서 수사권을 조사위에 줘야겠다고 해야 하는 입장이 된 것이다. 또 그는 유족들에게 합의 무효가 유가족 전체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에 일부 유가족들은 이간질시키는 것이냐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여당이 야당 주장이 전체 유가족의 뜻이 아니다고 해도 할 말을 찾기 쉽지 않게 됐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북한과 일본이 13개월 만에 국제 무대에서 외무상 회담을 가졌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일본인 납치 재조사 문제로 교섭이 활발한 양측은 이번 회담을 비공개로 일관하면서 여러 추측과 전망이 나오고 있다. 1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참석차 미얀마 수도 네피도를 방문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전날 오후 리수용 북한 외무상과 접촉했다. 북한과 일본의 외무상 접촉은 지난해 7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기시다 외무상이 당시 박의춘 북한 외무상과 말을 교환한 이후 약 1년 1개월 만이다. GG통신은 두 외무상이 선체로 접촉한 것이 아닌 공식 회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식 회의는 10년 만이라고 지적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리 외무상과 인사하고 악수했다며 일본인 납치 문제를 재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나 핵미사일 개발 문제에 관해 일본 측의 생각을 전달했고 리 외상은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외무상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납치 문제 재조사에 성실하게 응하하고 미사일 발사 등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북한은 북일 수교를 염두에 두고 과거 청산 등에 관해 의견을 제시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시다 외무상은 처음 대면한 리 외무상에 대해 리 외무상의 사람됨에 관해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양측이 만남의 형식이나 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은 한미일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밝힌 상황에서 일본 납치자 문제를 두고 북한과 긴밀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부각되는 게 부담스러웠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일본 내 북한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아베 신조 총리가 방북하는 문제가 논의됐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ARF에 참석한 리 외무상의 양자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일본 기시다 외무상과 회동 사실은 밝혔지만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난 사실은 보도하지 않았다. 북한이 리 외무상과 왕이 외교부장과의 회담 개최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중국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의도적인 행보로 풀이된다. 세계일보였습니다. 정태충 박은옥의 노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그대 고운 목소리에 내 마음 흔들리고 나도 모르게 어느새 사랑하게 되었네. 깊은 밤에도 잠 못 들고 그대 모습만 떠올라. 사랑은 이렇게
이렇게 말없이 와서 내 온 마음을 사로잡네. 달빛 밝은 밤이면 그리움도 깊어. 어이 홀로 세울까 견디기 힘든 이 밤. 그대 오소서 이 밤길로. 달빛 아래 고요히 떨리는 내 손을 잡아줘. 내 더운 가슴 안아주오. 달빛 밝은 밤이면 그리움도 깊어. 어이 홀로 세울까 견디기 힘든 이 밤. 그대 오소서 이 밤길로. 달빛 아래 고요히 떨리는 내 손을 잡아줘. 내 더운 가슴 안아주오. 떨리는 내 손을 잡아줘. 내 더운 가슴 안아주오. 다음은 경제미연 기사입니다. 사상 유례없는 초저금리 시대가 몇 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받는 금리 인하의 혜택이 가계나 대기업에 건져 상대적으로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겨레신문 기사입니다. 11일 한국은행의 신규 취급액을 기준으로 한 예금은행의 6월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보면 4.72%로 세계 금융위기가 촉발된 2008년 10월 이후 3.1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출금리는 대기업이 3.42%포인트, 가계가 3.83%포인트 하락했다.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하락폭이 가계와 대기업에 견주어 작은 것이다. 2008년 10월 금융위기가 터지자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당시 5.25%인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해 2009년 2월 사상 최저인 2%까지 낮췄다. 이후 인상된 기준금리는 지난해 5월 이후 지금까지 2.5%대를 유지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하락으로 이어졌지만 그 혜택은 경제 주체별로 달리 나타났다. 이 때문에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만 해도 0.17%포인트에 불과하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대출금리 차이가 지난 6월 0.45%포인트로 커졌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과 가계의 대출금리 차이도 0.09%포인트에서 0.78%포인트로 커졌다. 그만큼 과거에 비해 중소기업이 최근 대기업이나 가계에 견져 상대적으로 더 비싼 이자를 물면서 은행 돈을 빌려 쓰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기 직전만 해도 중소기업과 대기업, 가계의 대출금리는 7% 후반대로 엇비슷했다. 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담당자는 중소기업 대출은 담보로 해주는 게 대출금의 60에서 80%이고 나머지를 신용대출로 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최근 중소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부실 대출의 비중도 대기업을 견저 적은데도 차별 관행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전체 대출에서 부실 대출의 비중을 보여주는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의 경우 대기업이 2.9%였으나 중소기업은 그보다 낮은 2.1%였다. 또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009년 4.5%로 대기업의 5.9%에 견저 차이가 꽤 컸으나 지난해에는 4.1%로 대기업의 4.6%와 엇비슷했다. 그런데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차이는 되레 더 커졌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소형 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서울 자치구 25곳 중 7곳에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가격이 기존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서울의 주택 전세 가격은 가파르게 올라 매매 가격과의 격차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좁혀졌다. 부동산 114는 지난달 말 기준 서울 면적별 아파트 매매 가격을 조사한 결과 중구 등 비강남권 자치구 7곳에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시세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10일을 전했다. 특히 중구는 3.3제곱미터당 평균 가격이 지난해보다 1.52% 오른 1,606만 원을 기록하며 올해 처음 1,600만 원 선을 넘겼다. 종로는 1,344만 원으로 직전 최고가인 2011년에 1,323만 원보다 1.51% 높았고 성동은 1,580만 원으로 지난해에 1,559만 원보다 1.35% 상승했다. 동작은 2011년에 1,443만 원보다 1.32% 오른 1,462만 원. 은평은 지난해에 1,195만 원보다 0.84% 오른 1,205만 원으로 조사됐다. 서대문과 동대문도 각각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들 지역의 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은 실수요자 위주로 바뀐 주택 거래 시장 분위기를 반영한다. 서울 전체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가격은 3.3제곱미터당 평균 1,455만 원으로 기존 최고가인 2009년 1,564만 원에 93%까지 회복했다. 중형과 중대형은 각각 기존 최고가의 약 91%와 83%를 회복했다. 소형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얘기다. 올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7곳 중 종로를 제외한 6곳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3.3제곱미터당 가격이 60에서 85제곱미터를 넘어서는 역전 현상을 보였다. 재건축 단지가 많은 강남과 송파도 60제곱미터 이하 시세가 60에서 85제곱미터 중형보다 높았다. 국민일보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정희송의 못 잊을 사랑. 나를 잊었나 벌써 잊었나 아직도 사랑은 가슴에 남아있는데 잊으려 지우려 아무리 애를 써봐도 자꾸만 커가는 그리움 이토록 못 잊을 사람 왜 내가 보냈나 떠나지 마 가지 마 애원할걸 붙잡지도 못하고 떠나지 마 가지 마 매달릴걸 후회하는 바보 돌아와요 웃으며 와줘요 내게는 너 하나뿐이야
왜 내가 보냈나 떠나지 마 가지 마 애원할걸 붙잡지도 못하고 떠나지 마 가지 마 매달릴걸 후회하는 바보 돌아와요 웃으며 와줘요 내게는 너 하나뿐이야 내게는 너 하나뿐이야 네,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송소진 씨 전해주세요. 아침 시간은 선선한 곳이 많았지만 낮에는 덥겠습니다. 뜨거운 볕에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한낮 기온 서울 전주 30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등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안팎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 등 중부 일부 지역은 옅은 안개가 껴있어서 하늘이 뿌옇게 보이고 있지만 남부지방은 하늘이 맑은 곳이 많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이 다소 많이 끼겠고요.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모레 목요일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고요. 광복절인 금요일에도 남부지방에는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까지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6.5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철도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코레일 교통센터의 주인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서울역을 비롯한 많은 역들이 평소 다른 화요일보다 훨씬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지정된 창구에서 올 추석 연휴 기간에 경부선과 충북선, 경전선 등의 열차 승차권을 발권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런 가운데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코레일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은 오늘 오후 3시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어서 내일은 추석 연휴 기간에 운행하는 열차 승차권 중 호남선과 전라선, 장항선 구간 등의 열차 승차권을 오늘과 같은 방법으로 예약과 예매를 하니까 승차권 구입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과 내일 예약과 발권하고 남은 승차권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일반 승차권과 마찬가지로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예매된 상황은 평일치고는 다소 높은 예매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행선 열차 중 경부선은 오전과 오후 부분적으로 자리를 예매하실 수 있고 전라선과 태백선, 경춘선의 아이텍스 청춘 열차도 오후에 배차된 열차를 중심으로 좌석 예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상행선 열차도 휴가 다녀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지 태백선은 이후 입석 승차권이나 반환되는 자리를 구하실 수 있고요. 이외 다른 대부분의 구간들도 몇 편의 열차에는 자리가 매진돼서 부분적으로 좌석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교통정보였습니다. 한혜진입니다. 너는 내 남자. 꽉 낀 청바지 갈아입고 거리에 나섰다 오늘따라 보고 싶어 너무나 보고 싶어 그 카페를 찾아갔지만 너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 너를 의식 못한 내 방식대로 사랑한 탓으로 왠지 너를 놓칠 것 같아
너는 내 남자 그래도 언제나 너는 내 남자 다시 한번 마음 돌려 내게로 돌아와 오늘따라 보고 싶어 너무나 보고 싶어 그 카페를 찾아갔지만 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 너를 이해 못한 내 방식대로 사랑한 탓으로 왠지 너를 놓칠 것 같은 예감 때문에 돌아오는 길이 반짝 힘들었어 내가 미워도 한눈 팔지만 너는 내 남자 그래도 언제나 너는 내 남자 너를 의식 못한 내 방식대로 사랑한 탓으로 왠지 너를 놓칠 것 같은 예감 때문에 돌아오는 길이 반짝 힘들었어 내가 미워도 한눈 팔지만 너는 내 남자 그래도 언제나 너는 내 남자 다음은 사회면 기사입니다. 검찰의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기독교 복음 침례 회신도 김엄마, 김명숙 씨 언니의 자택에서 권총 5정과 현금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최근 경기도 소재 김 씨의 언니 A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권총 5정과 15억 원의 현금 뭉치 등이 담긴 여행용 가방 5개를 발견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총 5정은 7번이라고 적힌 띠지가 붙은 가방에 들어있었다. 실탄은 장전돼 있지 않았으나 총탄으로 보이는 쇠구슬과 길쭉한 납덩이 수십 개가 같은 가방에서 발견됐다. 검찰로부터 권총 지원 확인을 요청받은 경찰은 5정 중에서 사격 선수가 쓰는 공기관총 1정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총기는 가스총 2정과 구식권총 2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금 10억 원은 2번 띠지의 가방에, 나머지 현금 5억 원은 6번 띠지의 가방에서 각각 발견됐다. 나머지 3번과 8번 띠지의 가방에는 개인용품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권총의 입수 경위와 함께 현금의 출처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4일 마지막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김씨를 다시 불러 권총 입수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가 지난 4월 23일 금수원을 빠져나가기 직전 김씨에게 가방들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며 김씨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가방들을 언니 집에 맡겼고 돈과 물건들을 포장한 비닐 테이프를 뜯어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가방들을 압수해 열어보는 과정에서 금수원 관계자들을 입회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유씨의 도피를 총괄 기획한 이재옥 헤마토 센트릭 라이프 재단 이사장이 지난 5월 27일 검찰에 체포되자 이후부터 순천 지역 도피조를 총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06년 1월부터 유기농 식품 개발을 담당하는 금수원 식품팀에서 일을 했으며 2007년쯤 신엄마 신명희 씨에게 발탁돼 금수원 대강당 2층의 유씨 집무실에서 조리 업무를 전담했다. 김 씨는 검찰에서 지난 4월 23일 금수원을 빠져나와 신도집 2곳을 거쳐 5월 3일 순천 별장으로 갈 때까지 줄곧 유 씨와 함께 있었고 순천에서도 유 씨가 먹을 음식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순천 별장에 은신처를 마련하기 전 경기도 안성의 한 단독주택을 은신처로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국민일보였습니다.
조현용 새누리당 의원이 철도 부품 업체의 이익을 위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11일 검찰 설명을 종합하면 조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던 2011년 초 당시 이창배 3표 ENC 대표로부터 회사가 개발한 사전 제작형 콘크리트 궤도가 공단의 성능 검증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조 의원은 이 제품이 빨리 실용화되도록 하기 위해 절차를 어기고 공단과 3표 ENC, 철도기술연구원 간 실용화 사업 협약을 체결해 3표 쪽에 특혜를 줬다. 이 대가로 조 의원은 19대 총선 예비후보 시절이던 2011년 12월 서울 역삼동 한 식당에서 이 대표를 만나 현금 1억 원을 받았다. 3표의 거래는 당선 뒤에도 계속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이던 201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조 의원은 3표가 개발한 제품들을 언급하며 호남 고속철과 2014년 완공되는 수도권 고속철도 등 향후 신설 고속철에 시공하라는 내용의 질의를 했다. 조 의원은 다음 달 서울 반포동 한 호텔 커피숍에 고교 선배 김아무개 씨를 내보내 당시 이강희 3표 ENC 대표를 만나게 했다. 이 대표는 회사 제품을 사용하라는 질의를 해줘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계속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천만 원을 건넸다. 이듬해 7월에도 조 의원은 같은 곳에 운전기사 위아무개 씨를 보내 현금 3천만 원을 받았다. 공단이 없애려고 한 철도시설이 폐지되지 않도록 막아준 점과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대한 담례였다. 한편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신 의원과 함께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같은 당 신학용, 김재윤 의원도 각각 13일과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신계륜 의원 등이 날짜를 다시 변경하는 등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 등 후속 조처를 취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세 분 의원들이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출석을 약속할 만큼 나올 것으로 본다며 소환 불응 시 반복해서 재소환 통보를 하지는 않겠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육군 3군 사령부 검찰부가 11일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그러나 국방장관과 육군 참모총장이 관련 사실을 보고받았는가 등에 대한 은폐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감찰로 조사하고 재수사 대상에서는 뺀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재판 관할이 28사단에서 3군 사령부로 넘어감에 따라 구속 피고인들이 11일 3군 사령부 예하 55사단과 수도 군단으로 분산 이송됐다며 새 수사팀은 3군 사령부 군 검찰단 소속 영관급을 포함한 검찰관 5명과 법무조사관 4명 등 모두 9명으로 새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군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주범인 이모병장 외에 하모병장, 이모상병, 지모상병 등 공범 3명에 대해서도 살인죄를 적용하는 문제를 집중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3군사 검찰부는 숨진 윤일병이 치약 먹이기, 내무반 바닥에 가래침할게 하기 등 28사단 헌병과 검찰에서 확인됐던 행위 외에 다른 가혹 행위를 더 받았는지 군이 유력한 목격자인 김모 일병을 공판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수사할 계획이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조성모의 아시나요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시나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댈 보면 자꾸 눈물이 나서 차마 그대 바라보며
알아보지 못하고 외면해야 했던 나였음을 아시나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대 오가는 그 길목에 숨어 저만치가 않은 뒷모습이라도 마음껏 보려고 한참을 서성이 나였음을 왜 그런 얘기 못했냐고 물으신다면 가슴이 아파 아무 대답도 못하잖아요. 그저 아무것도 그대 모른 채 지금처럼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 그리구나. 아시나요? 얼마나 힘겨웠는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듣지 못하는 병이라도 들면 그때 말해볼 수 있을까요? 모르셨죠? 이렇게 아픈 내 마음 끝내 모르셔도 난 괜찮아요. 그댈 향한 그리움의 힘으로 살아왔던 거죠. 그대가 없으면 나도 없죠. 몇 번을 다시 태어나고 다시 떠나도 그댈 만났던 이 세상만한 것은 없겠죠. 여기 이 세상이 아름다운 건 그대가 머문 흔적들 때문에 아마 슬픈 오늘이 같은 하늘 아래 그대와 내가 함께 서 있는 마지막 날인 건 그대 아시나요? Yeah, 행복한 방송. 외로워 말아요 사랑해요 내 곁에 있을게요 Yeah, 사랑의 소리. KBS 사랑의 소리 방송 언제나 여기에. KBS 제3라디오 오늘의 신문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국제면 기사입니다. 미군의 연이은 공습으로 이라크 순위파 무장반군 이슬람 국가 IS가 주춤하는 사이 쿠르드 자치정부 KRG 군대가 IS 점령적 두 곳을 탈환하는 등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하지만 총리직을 놓고 쿠데타 발발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이라크 전국이 혼란 속으로 치닫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는 10일 전투기와 무인기들을 동원해 KRG의 수도 아르비를 공격하는 반군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5시간 동안 모두 5차례 이어진 이날 공습으로 반군 무장 차량 여러 대와 박격포 진지가 파괴됐다. 미국은 또 IS의 살해 위협을 피해 소수 종파 야지디족이 고립돼 있는 신자레에도 전투기와 무인기를 출격시켰다. IS 공세에 밀리던 쿠르드군은 미군의 공습에 힘입어 이날 아르빌에서 45km 거리에 있는 마크무르와 그와이르 등 2개 마을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 쿠르드군의 슈르코 파티흐 준장은 미군의 공습 지원에 자극을 받아 몇 주간의 후퇴 끝에 이루는 승리라고 말했다. 미국은 한 발 더 나아가 쿠르드군에 직접 무기를 지원하기 시작했다고 AP통신이 미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은 이라크 중앙정부에만 무기를 판매해왔으나 지난 수주일간 쿠르드군이 IS에 패퇴하자 무기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미군의 무기 지원은 국방부가 아닌 중앙정보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쿠르드군에 대한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마수드 바르자니 KRG 대통령은 반군을 격퇴할 중화기를 지원해달라고 국제사회에 호소한 바 있다. 8일 미군의 공습으로 IS의 세력 확장에는 제동이 걸렸으나 여러 종파를 아우르는 통합정부 구성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푸아드 마숨 신임 대통령은 11일 오후 하이다르 아바디 국회 부의장을 총리로 지명하면서 삼선 연임을 강행하려던 누리 알말리키 총리와 정면 충돌했다. 시아파 정당 연합체도 투표를 통해 아마디 부의장을 총리 후보로 지명했다고 BBC가 전했다. 동아일보였습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이 세속주의에 찌든 서방 중심의 로마 가톨릭에 앞으로는 아시아 가톨릭을 중시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줄 것이라는 평가가 외신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안은 전임 베네딕토 16세가 재임 8년 동안 한 번도 아시아를 방문하지 않은 것과 대비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내년 1월 스리랑카와 아시아 최대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을 방문할 예정이다. 여기에 허밍턴 포스트는 젊었을 때 일본 선교사가 되길 꿈꿨던 교황이 일본 방문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행보는 아시아 전체 인구의 3.2%에 불과하지만 급신장세를 보이는 아시아 가톨릭 신자들을 격려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AFP는 전했다. 특히 아시아 가톨릭에서는 사회정의와 같은 이슈가 부각돼 있는데 이 점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인적 성향과 맞아떨어진다고 허밍턴 포스트는 분석했다. 교황은 서구사회의 가톨릭 교회가 가난과 소득 불평등 등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허밍턴 포스트는 이번 교황의 방안이 로마 가톨릭이 아시아 가톨릭에 더 열린 자세를 갖도록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교회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교황은 지난 6월 한 인터뷰에서 아시아 교회는 장래가 촉망된다고 말한 바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통 교리 수호에 치중하던 전임 교황들과 달리 가톨릭이 아직은 외래 종교 취급을 받는 아시아의 현실을 감안한 문화적 변용도 용인하는 편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그는 16세기 예수의 선교사로 가톨릭의 중국화에 앞장선 마테오 리치를 높이 평가한다. 남미 출신인 교황은 또 시리아 내전 등의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해 서구 열강보다 러시아와 중국에 더 가까운 입장을 갖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스턴 글로브는 십자군 전쟁에도 불구하고 이슬람과 평화를 추구한 성 프란치스코의 이름을 딴 교황이 한국에서 비무장지대 넘어 북한에 대해 어떤 평화의 메시지를 던질지도 주목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터키 첫 직선제 대통령의 에르도안이 선출됐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칸카야 궁과 국민들 사이의 장애물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국민들의 직접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오늘 위대한 터키는 다시 한번 승리했습니다. 선거에서 이긴 것은 나 에르도안이 아니라 국가 의지 그리고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10일 치러진 터키 대선에서 예상대로 당선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총리는 11일 당선 수락 연설을 통해 자신이 처음으로 직선제로 치러진 대선에서 선출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에르도안은 공언한 대로 대통령 중심제 개헌을 위한 수순을 밟아 나갈 것으로 보인다. 2003년 총리에 취임해 3차례 연임한 에르도안 총리는 4연임이 불가능하자 대선에 출마했다.
대선을 앞두고 300여 명이 사망한 광산 폭발 사고 수습이 미흡했다는 비판에 시달린 데다 비자금 스캔들, 관건 선거 논란까지 불거졌지만 경제 성장의 공로를 높이 사는 무슬림 노동자 계층의 압도적인 지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잠정 집계 결과 에르도안은 과반인 51.8%를 득표해 1차 투표에서 당선을 확정했다. 야권 단일 후보인 에크멜레딘 이흐산 오울루는 38.5%, 쿠르드계 좌파 후보인 셀라하틴 데미르타시는 9.8%를 득표했다. 이번 선거는 내각 책임제인 터키의 정치체제를 대통령 중심제로 바꾸는 데 동의하느냐는 신임 투표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에르도안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헌법을 개정해 터키를 대통령 중심제 국가로 만들 것이라고 공언해왔기 때문이다. 오는 28일 취임하는 에르도안은 앞으로 개헌 절차를 착착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개헌을 하려면 일단 에르도안이 이끄는 정의개발당이 내년 5월 예정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야 한다. 터키에서 개헌에 필요한 의석수는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367석이다. 현재 정의개발당은 313석을 차지하고 있다. 54석을 추가하면 집권당 단독으로 개헌을 할 수 있다. 터키 언론들은 정의개발당이 기세를 몰아 올해 안에 조기 총선을 실시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터키 일간 자만의 정치평론가 클라우스 유르게는 조기 총선은 정의개발당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의개발당과 에르도안이 대통령 중심제 개헌을 하는데 실패하더라도 에르도안이 상징적 정부 수반에만 머물려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에르도안은 의회를 소집하거나 내각회의를 주재하는 등 사문화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모두 행사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전임 대통령들과 달리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라는 점도 에르도안의 권력 기반을 더 탄탄하게 하는 요소다. 경향신문이었습니다. 파키스탄 유명 여배우와 인도 남성의 영화 속 키스 장면이 논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파키스탄 내에서는 이 영화의 키스씬이 잘리지 않은 채 상영될 수 있을지가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제가 된 영화는 파키스탄 유명 여배우 후마이마 말리크의 발리우드, 즉 인도 영화 데뷔작 라자나 투아랄로 상대역을 맡은 인도 남성 배우 엠란 하슈미와의 키스씬이 포함되어 있다고 BBC가 10일 전했다.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과 힌두교가 주로인 인도는 카슈미르 지역을 두고 전쟁을 벌였을 정도로 정치적 앙숙이다. 이슬람 보수파의 영향력이 강한 파키스탄에서 자국 여배우가 인도 남성과의 키스씬을 찍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리 달갑지 않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말리크도 이를 의식해서인지 타임스 오브 인디아와의 인터뷰에서 영화는 전혀 음란하지 않다. 아이와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라고 강조했다. 영화의 제작자도 말리크가 처음에는 키스씬을 찍기를 꺼려서 설득해야 했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오는 29일 개봉 예정인 말리크의 발리우드 데뷔작이 파키스탄에서 상영될 때는 문제의 키스씬은 검열로 잘려나간 채 상영될 확률이 높다고 BBC는 전했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미스 A의 Bad Girl, Good Girl. JYP Introducing Made in Asia Miss A.
다음은 사설입니다. 이석기 내란 음모 무죄가 면죄부는 아니다라는 제목의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 9부는 11일 이 의원의 내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대로 유죄로 인정했다. 내란 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이 의원에게 원심보다 낮은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내란 선동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내란 시기, 대상, 수단, 역할 분담 등 실행 기획을 합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내란 음모의 주체로 지목된 지하혁명 조직 R5에 대해서도 그 존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항소심 판결은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실 검찰은 내부 제보자로부터 넘겨받은 이 의원의 발언 등이 담긴 녹음 파일 외에는 2심 재판 때까지 결정적인 추가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판결 결과에 대해 변호인 측은 내란 음모가 무죄이면 내란 선동도 당연히 무죄라며 대법원에서 내란 선동까지 무죄로 파기환송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결문을 꼼꼼히 보면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모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내란을 선동해 대한민국의 민주질서를 실질적으로 해쳤고 이 사건 회합 참석자들이 가까운 장래에 내란 범죄를 결의해 실행할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입증 부족으로 내란 음모 혐의가 무죄라는 것이지 결코 피고인의 행위에 잘못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과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위헌 정당 해산 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대법원과 헌재의 판단이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따를 것으로 믿는다. 이 과정에서 결과를 견강부회식으로 해석해 정쟁의 대상으로 이용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중앙일보였습니다. 다음은 고위급 접촉 보건지원제의 북의 화답 기대한다라는 제목의 한국일보 사설입니다. 정부가 어제 두 건의 의미 있는 대북 메시지를 띄웠다. 우선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제이다. 정부는 이날 남북 고위급 접촉 우리 측 수석 대표인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명의 통지문을 북측에 보내 오는 19일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고위급 접촉을 갖자고 제의했다. 정부는 또 이날 세계식량계획과 세계보건기구 등 2개 국제기구의 북한 모자보건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으로 1,33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통일준비위원회 첫 회의 개최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담길 대북 제안 등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높다. 이에 맞춰 정부의 제2차 고위급 접촉 제의와 국제기구의 북한 모자보건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지원 발표가 나온 것이어서 기대를 모을 만하다. 정부는 고위급 접촉의 의제를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포함한 쌍방의 관심사로 하자고 제의했다. 북측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금강산 관광재개와 오이사 조치 해제 문제 등도 논의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 성사 여부는 북측 호응에 달려있다. 2월의 1차 고위급 접촉에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상호 비방 중상 중단 등에 합의했으나 키리졸브 한미연합군사훈련 긴장으로 다시 경색 국면으로 돌아섰다. 이번도 북측이 강력히 비난 중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기간에 접촉을 갖자고 제의한 게 걸린다. 하지만 과거 한미 군사훈련 기간에 장관급 회담 등을 한 적 있고 접촉 날짜는 조정 가능하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어서 여지가 있다. 북측은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과 드레스덴 구상 등에 대해 흡수통일 기도라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7일 통일준비위원회 첫 회의에서 정부의 통일정책 목표는 평화통일이며 북한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교류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고립을 원치 않는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북측과의 신뢰 구축에 적극 나설 뜻도 밝혔다. 북한 모자보건 지원사업 예산 지원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 북측은 박근혜 정부의 이 같은 적극적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면 한다.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당장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 참가 지원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상황이다. 무엇보다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경색 상태에 머무는 것은 남북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정부는 제2차 고위급 접촉 제의와 북한 모자 지원 사업 지원 발표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 선제적으로 드레스덴 구상 등에 대한 북측의 오해를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북측도 미사일 발사 시험이나 핵실험 재개 위협을 거두고 남측의 대화 제의에 호응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드는 데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버스커의 노래입니다.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이 거리를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여수 밤바다 밤바다 이 바람에 걸린 알 수 없는 향기가 있어 내게 전해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이 거리를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하나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들려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뭐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네, 다음은 스포츠 소식입니다. 루키 이미림 선수가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 도전 첫 해에 우승을 일궈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이미림은 11일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 블라이더 필드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LPGA 투어 마이어 LPGA 클래식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4개, 보기 2개를 엮어 2언더파 69타를 쳤다. 이미림은 최종 합계 14언더파 270타를 기록, 박인비와 동타를 이루어 2차 연장전 끝에 LPGA 데뷔 후 첫 우승컵을 포옹했다. 지난달 11월 퀄리파잉 스쿨을 2위로 통과한 이미림은 14개 대회 출전 만에 짜릿한 역전 우승을 신고했다. 이미림은 우승 상금 22만 5천 달러를 보태 상금 랭킹 23위로 뛰어올랐다. 국내 KLPGA 투어 대회가 급증하면서 LPGA 투어로 진출한 선수가 크게 줄어들었지만 이미림은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더 큰 무대에 도전했다. 한국에서는 벌써 고참축에 속하지만 미국에서는 어린 편에 속하고 주 특기인 장타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어서다. 2010년 프로에 데뷔한 이미림은 국내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떨치지 못했지만 매년 승수를 쌓은 정상급 선수다. LPGA 투어 JTBC 파운더스컵에서 공동 2위 오른 이후 컷 탈락을 반복하던 이미림은 올 시즌 LPGA 투어에서 박인비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2승째를 올렸다. 이미림은 LPGA 첫 연장전인데다 평소 존경하던 인비 언니와의 경기여서 많이 떨렸지만 즐겁게 경기를 했다. 이번 우승으로 큰 자신감을 얻게 됐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세계일보였습니다. 한국이 11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2014 그랑프리 세계 여자 배구대회 예선 2라운드 3차전에서 러시아를 3대1로 물리쳤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김연경이 블로킹 3개와 서브 득점 1개 등을 포함해 42점을 올리며 이 대회 역대 한 경기 최다 득점 기록을 새로 세웠다. 종전 기록은 폴란드의 카타르자냐 스코브란스카돌라타의 41점, 김연경은 이번 대회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다. 세계 랭킹 10위인 한국은 이날 김연경과 이재영, 김희진 등의 공격을 앞세워 세계 랭킹 6위 러시아에 역전승했다. 앞선 1, 2차전에서 브라질과 미국에 연거푸 졌던 한국은 3승 3패로 1그룹 12개 국가 중 7위를 달리고 있다. 이선구 감독이 이끈한 한국 대표팀은 마카오로 이동해 예선 3라운드를 치른다. 오는 15일 중국, 16일 일본, 17일 세르비아와를 대결하는 일정이다. 한국은 12팀으로 이뤄진 1그룹에서 4위 안에 들어야 20일부터 일본 도쿄에서 펼쳐지는 결선에 진출할 수 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노래 듣겠습니다. 오아시스. 와, 여름이다! 막 이래. 어떻게 올여름 난 너무 바쁜데 그 어디라도 꼼짝하지 못할 것 같아.
아무리 세계일 줄 알아도 그리 없이 의미 없어 OG 너만 있으면 돼 난 여기 너가 있어주면 난 OG 한국방 가운데 다 뚝하고 떨어져 있어도 다 괜찮아 어느새 이 도시에 밤이 내리면 난 너의 곁에 한 손 가득 팝콘을 들고 무서운 영화 한 편 함께 즐길 수 있다면 행복한 밤이야. 놀란 척 네 어깨에 얼굴을 꼭 묻으면 이 밤은 전부보다 아름다운 걸 넌 나의 바다야 넌 나의 파도야 네 꿈에 안기면 내 안에 파도 소리가 들려 무더운 이 여름을 복잡한 세상 일을 잠시 다 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넌 나의 숲이야 넌 나의 나무야 네 곁에 있으면 시원한 바람이 느껴져 모두가 떠나가버린 한적한 도시에 남아 너와 나 사랑을 나눠 가슴이 네 가슴 두근두근 날아가 하늘 위로 어쩔 줄 몰라. 오직 그대만 나의 곁에 있어주면 돼 너만 내 곁에 있어준다면 어디든 난 행복할 거야. 그 말은 넌 아무도 좋아지든 네, 다음 소식입니다. 14일부터 18일까지 4박 5일간 방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주요 행사에 맞춰서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 도로 등이 통제됩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서울시는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되는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식 준비를 위해 11일부터 서울 광화문 삼거리 앞 유턴을 지연하는 등 일대 교통을 통제한다고 이날 밝혔다. 시복식 미사는 16일 오전 10시부터 광화문과 서울광장 일대 약 1.2km 주변에서 열린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재단 설치 등을 위해서 광화문 삼거리 앞 유턴을 전면 제한했다. 12일부터는 정부 서울청사 사거리에서 경복궁 사거리까지 2개 차선이 통제된다. 세종로 사거리에서 정부 서울청사 사거리 방면과 경복궁 사거리에서 세종로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도 제한된다. 15일 저녁 7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는 지하철 서대문역, 남대문, 을지로 입구, 안국동 등 광화문 인근의 차량 출입이 전면 통제된다. 시복식이 열리는 16일 지하철 첫차 운행은 새벽 4시 30분으로 1시간 앞당겨지고 행사 전후로 증편 운행된다. 16일 새벽 4시부터 낮 12시 20분까지 행사장 근처에 3호선 경복궁역, 5호선 광화문역, 1, 2호선 시청역은 지하철 전동차가 정차하지 않고 출입구도 폐쇄된다. 승용차 진입 통제 구간을 오가는 버스 101개 노선 1858대는 15일 저녁 7시부터 5회 운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통제 기간에 광화문 주변을 방문할 경우 사전에 5회 도로와 주차장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현재 고교 2학년생이 내년 치르는 2016학년도 전문대 입시 모집 정원이 올해 입시보다 6,900여 명 줄어듭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또 수시 모집으로 전체 정원의 83%를 선발한다.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는 전국 137개 전문대에 2016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주요 상황을 11일 발표했다.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에 따라 전체 모집 인원은 21만 9,180명으로 올해보다 6,905명 줄었다. 수시 모집으로 18만 2,297명, 정시로 3만 6,883명을 선발한다. 수시에선 경력, 소질 등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뽑는 자체 특별 전형이 정시에선 일반 전형 모집 인원이 가장 많다. 장애인, 재외국민 등을 선발하는 정원의 특별 전형 정원은 3만 6,647명이고 4년제 간호학과는 58개 대학에서 11,261명을 선발한다. 입학 전형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대학 수학능력 시험 성적, 면접, 실기 서류 중 2개 지표만 활용하는데 수시는 학생부, 정시는 수능 위주 전형의 비중이 가장 높다. 정시에서 수능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은 국어와 수학에서 쉬운 A형과 어려운 B형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반영한다. 다만 26개 대학 일부 학과에서는 B형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전문 대기업 관계자는 수시 정시 모두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수시 합격한 수험생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시 1, 2차 접수 기간은 각각 내년 9월 2일에서 24일, 11월 3일에서 17일이다. 정시는 내년 12월 말부터 2016년 2월 중순까지 진행된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담배세를 올리면 흡연율이 떨어지고 세수는 증가한다는 사실이 영국, 미국 그리고 멕시코 등의 사례에서 확인이 됐다는 정부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11일 보건복지부의 내부 자료인 담배가격 인상의 흡연율 감소 효과에 따르면 영국은 1992년부터 2011년까지 19년 동안 담배가격이 200% 올랐다. 물가 연동제에 따라 담배 소비세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1년 기준으로 담배 가격의 82%는 담배 소비세다. 담배 소비는 1992년 857억 개비에서 2011년 420억 개비로 반토막 났다. 하지만 세수는 59억 파운드에서 85억 파운드로 44% 증가했다. 성인 흡연율은 2000년 27%에서 2010년 기준 20%로 떨어졌다. 영국의 담배 가격은 한국의 4배 정도다. 미국에서는 2009년 연방 담배 소비세가 61.66센트 오르면서 담배 가격이 22% 올랐다. 1년 만에 담배 판매가 11% 감소했다. 성인 흡연율은 2008년 20.6%에서 2010년 19.3%로 떨어졌다. 청소년 흡연율은 10% 이상 감소했다. 하지만 거둬들인 담배 관련 세금은 2009년 68억 달러에서 2010년 155억 달러로 배 이상 증가했다. 멕시코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확인됐다. 2011년 멕시코에서는 담배 가격이 평균 10페소 올랐다. 담배 소비세가 7페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2011년 멕시코의 담배 판매량은 연간 12억 7천만 갑으로 2009년 18억 1천만 갑보다 30%가량 줄었다. 국민일보였습니다. 박효신의 추억은 사랑을 닮아 전해드리면서 8월 10일 오늘의 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배창복, 이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대가 보내요 내 가슴 안에 그대라는 바람이 언제나 내게 그랬듯이 내 맘은 들어놓고 추억이라는 적만 남기고 달아나줘 난 길을 잃었죠 늘 그대라는 사람